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날씨가 온화하고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외교 관계라는 것은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고 했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한테 너무 치우친다. 편중된 애교는 화를 불러온다. 비정상적인 애교다. 애교의 실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등거리 애교를 한다는 거기에 이제 그 편중된 애교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등장한 애교 용어가 등거리 애교예요. 그러니까 등거리라는 것은 그 가틀 한자입니다. 가틀 등자 써요. 그 거리는 이제 뭐 몇 킬로다 그거예요. 우리가 거리가 몇 미터 되나 여기서 뭐 3km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은 가틀 등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거리가 같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등거리 애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하고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똑같은 편차를 두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애교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큐바도 이제 절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북한의 애교 방식 때문에 큐바도 염증을 느꼈다. 그렇게 애교적 실패다. 그렇게 봅니다. 남한하고도 애교를 완전히 절교했잖아요. 남북 간의 경제 교류라는 것이 어느 나라보다 가장 유리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메리트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모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경제 교류하는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남북한의 경제 교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서로 뭐 북한에서 양보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한에서는 가능하면은 좀 참고 양보심을 발휘해서 같은 민족이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경제 교류를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남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남한하고 모든 것을 다 절교를 하고 한번 그 러시아하고 완전히 편중돼 가지고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이제 러시아하고 완전히 붙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밀착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은 밀착이 됐으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지금 완전히 남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밀월 관계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면은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러시아하고 북한의 애교 관계는 지금의 적절한 표현될 수 있는 단어는 밀월 관계다. 그게 꿀밀자였습니다. 완전히 꿀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가잖아요. 그때가 밀월 관계잖아요.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애교적 실패다. 여러 군데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납니다. 지금의 너무 그러니까 근시안적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볼 줄 모르고
짧은 생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세습을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세습을 저렇게 많이 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개방된 시대인데 2세 세습도 지금의 가분한데 3세 세습을 한다고 어린 딸내미를 앞에 세운다. 그거는 크게 잘못한 겁니다. 지금의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평등하고 능력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뭐 정치하는데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생리학적 측면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완전히 그 현미경처럼 그 분석을 해보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확실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김정일이가 그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가 물려줄 왕자는 김정은이가 그래도 낫다 하는 것도 그때 생각했을 때 아주 그 매서운 카리스마 이런 게 있다고 보고 이제 그때도 이제 아들을 물려줘야지 딸은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김정은이가 지금의 자기 세습을 물려주는 상대를 물색한 것도 잘못이다. 남자를 세워야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지금 평등 관계라고 하지만은 생리학적 측면에 정확한 데이터를 아주 분석을 해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마음이라든가 담대함, 결단력, 추진력, 과감성, 용감성 이런 걸 따진다면은 남자들이 훨씬 더 전쟁에서는 여자들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지금의 뭐 마누라를 지금의 그 세계적으로 보도를 보면은 장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너무 마르고 병약해서 뭐 세습을 맡기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뭐 바람을 피워서 그 마누라를 하나 더 두든지 해서 그 아들을 생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왜 미리미리 그런 걸 못 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미리 그 여자를 세우지 못해가지고 아들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를 둬서 아들을 빨리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미리미리 손을 못 써가지고 지금 아들이 있는데 병력하고 비실비실해서 내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즉시 그런 생각이 들면은 좀 늦었습니다 지금에는. 그러니까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두더라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세습을 시켜야 그 왕의 그 왕권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보다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여왕이 더 많아요, 남자왕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여왕 시대가 여왕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가 거의 99%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그 생리학적 측면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도 남자나 여자나 그 신체학적으로 생리학적 측면을 따져보면은 남자가 더 힘이 세잖아요. 여자가 세나요? 그런 차이도 있고 힘의 차이도 있고 정신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과감성. 여자들은 마음이 어리고 여리고 남자들은 좀 강력하고 도전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도 깡단이 있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북한의 그 애교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3대 세습의 왕으로 옹립한 그 딸내미를 옹립시키는 것도 실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